오늘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랑 북독할 책들 소개 좀 해드리고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 좀 심심하실 때 들으시라고 열어봤어요. 되게 오랜만이죠.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라는 책인데요. 이 책 지난주에 북토크 김하진 작가님이랑 했어요. 김하진 작가님 정말 인기가 대단하시더라고요. 민음사 유튜브에서 만나실 수 있죠. 블랙라이 안녕. 저희 예전에 같이 일하던 우리 우켈리 보고 싶다 우켈리. 그래서 요 책은 엄마와 딸의 여행기예요. 도쿄를 여행하는 엄마 딸 호주 사람인데 엄마는 이제 여러 곳에서 중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호주로 이사한 그런 엄마와 딸이 도쿄 여행하는 이야기인데 굉장히 차분하고요. 대사도 별로 없고 굉장히 조곤조곤하게 엄마와의 여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영상 편집 중이니까 제가 북토크 내용들 곧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책을 너무 많이 읽어요. 쓸데없이 많이 읽어서 매니저가 책만 읽고 있을 거냐? 일을 안 하냐? 그래 혼났는데 이 책은 바람이 되어 살아낼게 라는 책인데요. 유가영 작가입니다. 바람이 되어 살아낼 때는 세월호 생전 학생 청년이 되어 쓰는 다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세월호 안에 있던 청년이 이제 9년이 지나가지고 26살이 됐더라고요. 이 유가영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 어제 16일에 읽기 시작해가지고 어제 다 읽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이런 상황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제 세월호가 처음에 침몰될 때 헬기를 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생존했는데 친구들이 모두 바닷속에 있잖아요. 그 이후로 이제 트라우마를 겪고 이겨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너무 마음 아픈 부분도 많고 뭐 자해도 하고 해리성 장애도 겪고 막 그런 과정들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되려는 건가 했는데 결국에 이분이 이제 그 운디드 힐러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요. 특히 여기서 보면은 산불 났을 때, 동해안 지역에 산불 났을 때 거기 가서 할머니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있었던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제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이 들풀처럼 일어났습니다. 흔히 일어나는 사고라며 그가 무심코 넘겼던 일들 속에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것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더 듣고 따뜻한 무언가를 남겨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고 서로 힘든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서 이분이 점점 회복되는 과정이 담겨 있어요. 상황의 심각성과는 상관없이 슬픈 건 슬픈 거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슬퍼하고 이러는 자신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는 슬픈 건 슬픈 거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들어있고요. 사람들이 이제 뭐 댓글 달고 이런 것과 엄청 상처가 됐던 이야기들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았는데 아마 그 기억은 평생 저를 괴롭힐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비록 그 괴로움을 극복하지 못하더라도 딛고 일어날 힘이 있습니다. 만약 이 힘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제 안의 캄캄한 바다에 갇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예요. 이 힘을 만든 건 제가 여태까지 살기 위해 처음 발버둥, 그리고 그걸 알아보고 저를 끌어올려준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런 이야기 나오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자기 손을 잡아줘서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결론이 이거예요. 만약 과거로 돌아가 그 일에 대해 선택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쪽을 고를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저는 분명히 똑같은 경로로 지금에 다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나를 지탱해준 사람들을 향해, 내 삶의 목표를 향해. 그죠? 그래서 참 좋게 읽었어요. 여러분이 세월호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면 이 책을 한번 권하고 싶어요. 그게 빨리 읽을 수 있는데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고수리 작가님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네요. 수리 작가님 책 여기 있는데 제 책상에 마음 쓰는 밤 있어요. 여기 보이나? 자, 그리고 이제 이훈 작가님 책 소개해드려야죠. 이훈 작가님 책 저 진짜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이훈 작가님 나갔나? 전에 이훈 작가님의 변방의 언어로 사랑하며를 읽고서는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분은 어떻게 벌써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생각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사랑에 대한 책이 나왔죠? 사랑과 탄생. 있습니까? 작가님. 제가 밑줄 투성이로 지금 필사까지 해가면서 다 읽기를 마쳤거든요. 읽기를 마치고, 우리 북토크 해요. 라고 이제 제안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밑줄 그어가지고, 다 읽다 보면은 오늘 아침이 다 갈 것 같고, 유은 작가님 북토크 지금 조금 남았고, 그날 오셔서 책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좀 우리 아무 말 대잔치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과 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사랑과 책에 대해서 같이 얘기할 때 책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유은 작가님은 막 책을 자기가 갖고 놀더라고요. 제가 유은 작가님의 글쓰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자기 주도가 확실하다. 어떤 내용을 끌어오든지 간에 자기가 가장 중심에 서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 방식으로 인용하고 자기 방식으로 버무리고 해서 잘 요리를 해서 내놓는다. 굉장히 뭔가 현란한 듯 하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무데나 펼쳐서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여기, 이거 담요에 대한 얘기네. 저 담요라는 그레이그 톰슨의 그래픽 노블 굉장히 좋게 읽었거든요. 이 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그냥 딱 폈는데 나왔어요. 밑줄이 많아서 그 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누군가 그 존재 전체를 욕망하고 탐닉하게 된다는 것, 그걸 뭐라고 해야 하는 걸까? 글쎄, 나는 그것을 아무 데서나 함부로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과정을 모두 사랑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표현하는 것은 그 아래에 깨진 유리컵 조각처럼 존재하는 수없이 부서진 마음의 흔적들을 무시하는 것만 같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정말 타인의 존재 전체를 열망하게 되는 그런 숭고하고 신적인 태도랑 어울리는 말일까? 그런 걸 감히 인간이 언어화했단 말인가? 이런 열망을 여러 사람이 비슷하게 느끼고 몸을 떨고 온갖 예술을 쏟아붓고 마음을 기울이고 낭비하고 그것을 모두 사랑이라 부르자고 합의했단 말인가?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랑을 느낄 때마다 내가 내 현존보다 늦는 것을 느낀다. 나의 현존은 이미 종말에 이르렀고 나는 내 현존의 종말에 항상 늦는다. 나를 간지럽게 덮고 있는 사랑을 감각하다가. 뭐 이래? 이 여자 뭐 이래? 이건 작가님. 이렇게 질척하면서도 담백하게 쓸 수 있냐고.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만나러 오세요, 여러분.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작가님 나 잘했어요? 책 재밌게 읽었고 사랑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 저는 저 이번에 라디오를 복귀하는데 라디오 DJ가 이상엽 씨라고 민음사에서 시집도 낸 시인이면서 아나운서예요. 그분이 저를 잘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을 딱 열어서 조금 읽고선 이분의 인생의 테마는 사랑이구나 그랬대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많은 사랑에 대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유은 작가님 책에 들어있었고, 저와는 또 다른 방식의 사유를 하면서, 와, 진짜, 저는 굉장히 심플한 사람인데, 유은 작가님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를 갖다가 막, 옷을 입었는데, 그게, 어지럽지 않고 세련된 느낌을 주는 그런 글쓰기다. 나 너무 심했나, 아침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 권하고요. 그리고 연결된 고통 지금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연결된 고통, 이게 한 달 책장 안에 지금 다 꽂혀 있는데, 연결된 고통이라는 책이고요. 이거 다음 달에 북토크 하기로 했어요. 이분 너무 기대됩니다. 이기병 작가님은 얼마 전에 땡스북스에서 북토크 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아까 좀 전에 들어오셨던 고수희 작가님 올리신 거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결된 고통을 낸 아몬드 출판사는 예전에 푸른숲에 있는 브랜드 중에 심리 전문 브랜드 있어요. 심심이라고. 거기에 그 팀을 이끌던 분이 나와서 작은 출판사를 만드시고 심리 전문으로 책을 내세요. 저희 서점이랑 그동안 협업해 왔던 것들을 이어가고 있는 중이고요. 이 책을 보내주셔서 일단 제목이 너무 좋죠. 연결된 고통. 이 책은 이분이 이기병 작가님은 내과 전문의이고요. 진료를 하다 보니까 내가 인류학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의료 인류학을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갔어요.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적었는데요. 제가 이거 읽고 우리가 정말 같은 사회를 살면서 이렇게까지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얼마 전에 저희 슬픔의 방문 그 장희로 작가님 오셨다 가셨잖아요. 장희로 기자님. 그분이 추천의 말을 쓰셨거든요. 그거 읽어드릴게요. 연결된 고통을 읽는 동안 타국의 진료실에 앉아있는 나를 어쩔 수 없이 상상하곤 했다. 곤란과 당혹에 자주 몸을 떨었다. 같은 언어를 써도 진료실 안에서 소통은 늘 충분치 않다. 의사가 아는 것과 내가 아는 의학 지식의 차이가 말을 누르기 때문이다. 슬픔의 방문 장희로 작가님도 암에 걸리셔가지고 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슬픔의 방문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슬픔의 방문에 나왔던 그 병원에서 느꼈던 환자들이 느끼는 막막함, 또 어떨 때는 되게 치욕감 같은 것도 느끼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쓰신 부분들이 생각났어요. 게다가 병원에서 신체는 하나의 몸이 아니라 부위나 기관으로 다뤄진다. 대개 의사는 살리는 일만 중요하게 가르친다. 그 주변을 탐험할 시간도 여유도 없다. 이기병은 우연히 데려다 놓은 외국인 노동자 전용 의원에서 만난 낯선 몸들 덕분에 진료 현장이 언제나 불충분하다는 것을 몇 번이고 다시 배운다. 진료실 안으로 들어온 환자는 무엇이 미안한 줄도 모르면서 미안해했다. 그것이 그나마 가장 잘 할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도 놀랬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잘 발화하는 것, 발음이 정확한 게 미안합니다 라고 해요. 한국에 와서 살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상황이 너무 많았던 거죠. 언어마저 제대로 통하지 않는 진료실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하는 일은 고통을 드는 훈련이기도 했다. 진단명 하나로 압축되지 않는 삶을 샅샅이 들여다본 덕분에 몸은 진료실이 아닌 사회적 맥락 위에 존재할 수 있었다. 이 책에도 보면은 의사들은 사람을 보면은 이 사람 무슨 환자, 무슨 병 환자, 무슨 병 환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특히 여기 이제 외국인 노동자 전용 병원은 굉장히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이 내과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 이 사람들은 한 명 한 명 다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인생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이제 자각을 하게 되신 내용이 나와요. 이 책은 현대의학이 간과한 돌봄의 필요와 쓸모를 살뜰히 발굴해낸다. 의학에서 출발한 이야기는 인류학까지 뻗어나간다. 어떤 암은 되돌릴 수 없어서 더 먼 곳으로 운명을 등떠민다.
나는 이 기록이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준비하게 만든다는 걸 믿는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는데 처음에 갑상선 호르몬의 진실이라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뭐 멀쩡한데 CT상에 뭐 발견되는 게 없고 그런데도 자꾸 와가지고 잘 갑상선을 검사해달라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 이야기가 나와요. 자꾸 와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왜 그러냐. 근데 이 모두가 다 세금으로 나가고 무료로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분은 무료라고 해서 자꾸 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좀 나중에는 좀 지친 거예요, 의사분이. 그래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계속 얘기하다 어느 날 사실은 우리 엄마가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해봤더니 저기 안 보이는 곳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던 거죠. 자기가 너무 섣부르게 판단을 했던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은 지금까지 간과되었던 질환 서사가 아픈 몸을 둘러싸고 분명히 의미 있게 존재하며 결국 듣는 능력이 이것을 확인하고 발전시키며 더 나은 치료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잘 듣는 것이 환자에게 세상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중간에 이제 우리는 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이 머무는 숙소에 오미라고 하는 게 이제 막 아시죠? 막 가려워지고 이런 거. 오미 도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숙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하나의 고향인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뭐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흥미롭게 읽었고 좀 생각할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라디오 출연하는 게 있는데 나가서 이 책 소개하려고 해요. 이 책을 연결된 고통은 5월 달에 이기병 작가님 모시고 더 이야기를 해볼 거거든요. 그 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지금 연결된 고통을 추천사 쓰신 분이 이길보라 작가님이랑 장희로 기자님인데 고통에 공감한다는 작가 이길보라 작가님 최근에 책 나왔거든요. 요것도 다음 달에 북토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된 고통, 그 다음에 이길보라 작가님 책이랑 북토크 있으니까 와서 좀 같이 하시면 좋겠다. 오늘 북토크 광고하러 들어온 것 같은데 이길보라 작가님 책은 이길보라 작가님이 이제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 아래서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청각장애를 가진 부모와 청각장애를 갖지 않은 자녀가 같이 사는 동안 겪었던 일들이랑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장애를 막연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감한다, 이해한다, 남의 슬픔이나 고통을 공감한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 책에서 놀랐던 거는 청각장애가 있는 부모님이랑 사니까 청각장애가 엄마 아빠가 다 청각장애예요. 그럼 아이를 키울 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가 엄마 아빠 잘 때 울면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래서 아이를 몸에 닿게 하고 자는 거예요. 아이의 그 울 때 느껴지는 그 진동으로 아이의 상태를 알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책이어가지고 진짜 내가 모르는 세상이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이 아니 리스본은 문학을 위주로 팔면서 북토크는 다 그런 걸 다른 종류를 많이 하냐고 하셔가지고 제가 웃었는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있어야지 문학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어느 쪽으로 힘을 써야 될까? 우리가 독서를 하는데 그 독서의 의미는 뭘까?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진짜 요즘에 너무 다양한 책을 찔끔찔끔 읽고 있는데 요거는
처음 본 새를 만났을 때처럼 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이 홀로그램 엽서가 굿즈로 왔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다음에는 제 책상 공간을 좀 넓게 쓸 수 있도록 한번 하고 보여드릴게요. 사실 서점에서 하면 되는데. 이 아침달에서 나온 책이고, 아침달에서 사진 산문이 앞에 목정원 작가님 책이 나왔고요.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의 목정원 작가님을 5월에 모시고 그것도 북토크를 할 건데, 그 책을 너무 좋게 읽었어요. 사진도 좋지만 사진이 쭉 흐르다가 툭 산문이 잠깐 나왔다가 다시 사진이 흐르다가 산문이 나왔다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사진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이래서 들여다봤는데, 기억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특히 우리가 4월 16일 되면은 우리가 기억이 갖는 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책도 처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시작을 해요. 기억이 어떤 의미를 갖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중간에 가면은 이제 우크라이나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옛날에 우크라이나 수용소 얘기, 아우슈비츠 얘기 이런 것들이 나와서 인간의 자유와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역사적인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되게 뜻밖이었어요. 좀 다른 산문이 있을 것 같은, 감각적인 산문이 있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게 읽었거든요. 정말 강력 추천하는 책입니다. 목정원 작가님의 어느 미래에 당신은 없을 거라고 책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아침달에서 또 이제 새로운 책이 나왔길래 처음 본 새를 만났을 때처럼 사진 산문집인데, 이옥토라고 사진을 찍는 분이에요. 이분 사진을 찍는 분이니까 사진이 위주겠지 하고 딱 열었는데 이게 산문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리고 나는 죽었다 깨나도 이렇게 쓸 수 없는데 이거 되게 좋네?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어서 어제 너무 많이 읽으면 속이 부대낄 것 같은 질투와 부러움과 이런 걸로. 그래서 50페이지씩만 매일 읽자 해가지고 어제 처음 읽었는데요. 나온 지 엊그제 나왔나 그래요. 조금만 읽어드리면, 사랑을 익히면서 마치 헤엄을 배운 것처럼 점차 이 감각으로도 균형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부단히 대상을 감지하는 것이 사랑의 근간이고, 관통할 수 없다면 테두리를 매만져 추측하는 수밖에. 내가 매만지기 시작한 것은 기억과 유대였다. 비유에 기대는 것처럼 나는 타인을 설명하기 위해 기억과 유대에 기대어 섰다. 타인과 내 손을 엮는 깍지, 투명한 실뜨기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에게. 그 놀이 안에서 서로의 기억이 겹치는 것을 재인하고 함께한 시간을 돌린 노래로 부르는 것이 내가 간신히 타인을 느낄 수 있는 수단이었다. 어떤 때는 귀 뒤로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주름진 손가락이었다가, 어떤 때에는 처음 잇몸을 뚫고 나온 작은 이빨, 채취, 한순간의 공기, 물결 위로 음악처럼 재생되는 빛들, 어투, 버릇, 하품으로 흐르는 눈물 몇 방울, 손바닥에 묻은 철봉 쇠냄새, 젊은 당신의 발 위에 어린 내 발을 올리고 추던 이상한 왈츠, 그리고 결국엔 사랑인 것들만이, 그것들이 시실과 날실이 되어 하나의 천을 이루면 그걸 장막 삼아 내게서 안전해지곤 했다. 그렇지만 이윽고 나는 나를 부르는 법을 잊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기억상실에 걸린 이야기예요. 기억상실에 걸렸다 결국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조분조분히 자신의 마음을 담백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이런 글들을 좋아하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50페이지까지만 읽고 덮어놓고 오늘 아침에 50페이지 더 읽을 생각이에요. 처음 본 새를 만났을 때처럼.
슬픔이나 감정을 깊이는 있지만 너무 요동치지 않게 잔잔하게 만들어서 펼쳐놓은 글을 읽고 싶다면 이 책을 추천드리고요. 사진도 꽤 있는데 사진보다는 산문이 훨씬 많은 그런 책이고, 요즘 아침달의 디자인이 너무 좋네요, 저는. 또 여기 또 아침달 책이 하나 있는데, 이 책을 무해한 복숭아, 색깔 예쁘죠? 이은규 작가님의 시집인데요. 이분이 되게 오래 속삭여도 좋을 이야기, 다정한 호칭 이런 책들을 내신 분이고, 이 책은 지금 꼬깃꼬깃해졌어요. 제가 어느 비 오는 날, 요즘에 그 신당동이 힙당동이라고 소문만 들었다가 또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곳에. 그래서 하루 거기 가는데 비가 왔어요. 그래서 가방을 갖고 가지 말자. 그래서 핸드백 작은 거 하나를 메고 주머니에 이 책을 넣고 지하철을 탔다가 빗물에 젖어가지고 꾸깃꾸깃해졌는데, 이 시집 정말 좋게 읽었습니다. 저희 글쓰기 모임에서도 한 달에 한 권 정도는 꼭 시집을 읽어라.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하나씩은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를 읽게 하니까 그 쓰는 분들의 글이 엄청 달라지더라고요. 그건 이제 마음의 결도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집 읽는 생활을. 저도 어린 시절에는 많이 읽었어요. 20대에는 제가 국문과 출신이어가지고 많이 읽었는데, 뭐 생활에 치이고 이러면서 시를 잊었다가 한 작년에 좀 많이 읽게 됐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제가 이 무해한 복숭아 중에서 좋았던 시, 아직 이것도 이제 4부까지 되어 있는데 3부까지 읽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좋았던 거 명랑한 달리기 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시 참 좋았어요. 나는 달린다 멀리, 앞서가는 자전거 도둑도 싱싱 달린다. 그런데 도둑이 그렇게 경쾌해도 되나요? 강변에 둥근 나팔꽃이 피어 있다. 나팔꽃이 뿌뿌 나팔을 불어대면 그 소리를 응원 삼아 달린다. 투명한 하늘. 어쩌면 우리의 슬픔은 사랑이 끝나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만 계속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날 기차를 놓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만날 수 있었을까? 영영. 만약에 만약 가정법은 영원한 감옥이라고 고개를 내저었는데 그렇게도 정성스러운 믿음을 이어가고 있다니. 한 사람이 죽는다면, 다른 한 사람이 죽는다면,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이 산다면 기억을 되감게 하는 것으로 한 생이 가요. 다 가지 않아요. 이제 법칙은 됐고 그냥 달려. 심장 박동이 들리는 동안만 살아있는 거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달려나가면 온 세상 당신을 다 만나지 않아도 좋아. 달리기로 마음의 병을 고쳤다는 문장을 쓰지 않을 것.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바라지 않으며. 땀 흘리면 흘릴수록 눈물이 줄어들 거야. 영화 속 대사를 떠올리며 갈림길에서 길을 잃어야겠다. 나는 멀리 더 멀리. 네. 한동안 시가 굉장히 읽기 어렵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시집은 담백해요. 담백한데 좋아요. 최근에 읽었던 안미옥 시인의 시집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 시도 평범한 우리의 일상 언어로 시를 펼쳐 놓았는데 꾸밈도 없고, 한 번 안미옥 시인 뵌 적 있는데 그분의 느낌하고 되게 닮았어요. 되게 저는 많이 보고 있어요 라는 시집인데 담백하다, 참 기교가 없네 이러면서 읽다 보면 담백한데 이렇게 묵직하게 내려앉는 부분도 있고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가장 좋게 읽었던 시집이거든요. 그 시집하고 무해한 복숭아 추천드립니다. 참 좋은 책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또 이것도 북토크가 있습니다. 엄마 뭐예요, 엄마? 눈이 올 정도로 추운지 북토크에서도 엄마 얘기 한참 했는데, 여성들에게 엄마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엄마는 무언가요? 라는 생각을 한번 좀 더 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면은 북토크 오세요. 이것도 4자리 남았는데요. 저는 또 기대되는 게 이 하재영 작가님도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노지양 작가 있잖아요. 번역하는 나쁜 페미니스트랑 그리고 헝거. 제가 헝거라는 책 되게 좋아하는데 저기 됐더라고요. 절판됐더라고요. 그 록상게이라는 페미니스트의 이야기인데 읽어보면 여성의 삶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좀 많이 다른 각도로 볼 수 있어요. 헝거 같은 경우, 나쁜 페미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페미니즘 공부하는 분들한테 이제 기본서 같은 책이고, 헝거는 어린 시절에 성폭행을 당했던 이유로 자기 몸을 일종의 학대하듯이 많이 먹어가지고 엄청 뚱뚱해진 한 그 록상게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몸이 커지면 아무도 자기를 공격할 수 없을 거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많이 먹어서 몸이 커졌던 그 록상게이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훼손된 망가진 마음들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고요. 그 책 번역 보면서 와, 이거 번역 너무 깔끔하다. 물론 록상게이가 글을 잘 쓰기도 하지만 누가 번역했지? 보니까 노지양 씨더라고요. 노지양 씨는 이제 자기 산문집도 냈죠. 이 노지양 씨는 저랑 라디오에서 만난 적 있어요. 제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 했었는데 저 전에 그 라디오 프로그램 좀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서 번역가가 됐는데 번역을 너무 잘하고요. 특히 비비안 고닉의 사나운 애차 이거 노지양 씨가 번역했거든요. 그래서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참 잘해줄 수 있는 번역가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북토크 하는데 진행을 노지양 작가가 할 거라고 번역가가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달이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시간 되시면 놀러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니까 벌써 한 2, 4, 6, 7, 8, 9, 10권이나 소개해드렸네요. 그리고 요즘 글쓰기 하면서 같이 읽고 있는 책인데 엘레나 페렌테의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이 책 정말 좋습니다. 글쓰기를 하려는 분들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엘레나 페렌테가 이제 여성으로서 글 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어제는 글쓰기 수업하면서 이제 역사와 나라는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가 글을 쓸 때 우리만 쓰는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같이 쭉 써왔던 글쓰기의 역사와 우리는 함께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글쓰기는 과거의 모든 글을 정복하고 서서히 그 엄청난 자산을 쓰는 법을 배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결코 고유의 문체가 있는 작가라는 사람들의 칭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글의 뒤에는 기나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위에서 글을 쓴다는 감각, 이 내용이 되게 좋았고요. 다른 앞에 이제 엄마 이야기 뭐 이런 것도 되게 좋고, 그래서 엘레나 페렌테 글쓰기의 고통과 즐거움, 글쓰기를 좀 더 넓게 써보고 싶다, 생각을 좀 확장해 보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너무 많죠, 책이. 구름 관찰자를 위한 가이드. 이 책 재밌어요. 이 책 재밌게 이제 심심할 때 읽고 있는데 구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뭐 정난우는 어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책을 이제 쓰게 된 이유가 구름멍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구름멍 하는 사람들이 모임을 만들었어요. 구름 감상 협회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걸 구름 덕후들이 모여서 만들었는데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 추종자들의 맞서는 구름 덕후,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작가 개빈 프레터핀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에요. 덕업일치를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구름 감상 협회를 만들었는데 이 협회 선언문이 있어요. 우리는 구름이야말로 대자연의 시이며 최고의 평등주의자라 생각한다.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환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는 구름이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구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도 한없이 초라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파란 하늘주의를 만날 때마다 맞서 싸울 것을 맹세한다. 매일 구름 하나 없는 단조로운 하늘만 올려다봐야 한다면 인생은 너무도 지루해질 것이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구름은 하늘의 감정 표현이며 사람의 얼굴 표정처럼 읽어낼 수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는 구름이 몽상가를 위해 존재하며 사색이 몽상가의 영혼을 이롭게 한다고 믿는다. 구름에서 보이는 형태에 대해 사색하는 사람은 모두 정신과 상담료를 아끼게 되리라. 그리하여 귀 기울이는 모든 자에게 이르노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 그 덧없는 아름다움에 경탄하라. 그리고 구름 위에 머리를 두고 사는 듯 공상을 즐기며 인생을 살라. 멋지죠? 이걸 보고 구름 한번 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읽고 있어요. 구름의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정난운이라고 우리가 하는 뭉게구름 얘기를 읽었는데 뭉게구름의 무게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코끼리 8마리 무게만 돼. 코끼리 8마리가 하늘에 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무거운 물방울이 하늘에 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건데 구름을 보면서 일단 글이 웃겨요. 좀 웃고 싶을 때 읽으시면 좋을 책이고 이런 책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북토크 자리 남았으니까 빨리 오시라는 말씀을. 사랑과 탄생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결코 어머니가 없었다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이제 자리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출근 시간이네요. 출근 잘 하시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서점은 1시, 8시 열려 있습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리고 또 언젠가 책 잔뜩 들고 나타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